트럼프 형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으로부터 코로나 배상금을 받아내야 한다. 한 1경원 정도 받아야 된다. 중국한테. 왜냐면은 중국이 저걸 만들었으니까, 중국 정부 실험실에서 기원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음모론이죠, 음모론. 물론 트럼프 형이 저렇게 하도 막말을 하니까 페이스북이 트럼프의 계정 정지를 2년, 전 미국 대통령이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가 돼 있습니다. 아니, 정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내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인데 나를 정지하냐, 모욕적이다.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트위터는 아예 영구 정지됐거든요. 영구 정지니까. 뭐 2년이면 양호하네, 많이 봐줬네. 이 럼프 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가 감히 내가 5년 뒤에 백악관에 가면 저커버그 너는 초대 안 하겠다. 페이스북 날려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백악관에 가면 딱 기다려. 5년 뒤에 재출마해서 보내줄게. 46년생이시거든요. 우리나라로 76세, 5년 뒤면 81세, 5년 대통령 더 하시면 86세? 야, 86세면 형 조금, 형이라도 안 돼. 선생님 조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86세 미국 대통령 핵미사일 버튼 누를까 말까 하고 있는 거 생각하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하여튼 트럼프 형은 이러고 있고, 이게 우리 환태평양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말을, 소위 말해 막말을 잘하시는 지도자들이 몇 분 계세요. 대표적인 게 우리 럼프 형이었고요.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다음이나 다다음 쪽에 슈커월드의 주제가 되실 브라질에 있는 요 분도 만만치 않거든요. 강한 분 있어요.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라질 현 대통령이거든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필리핀에는 우리 두테르테 형이 있죠. 이 분야의 사실은 원조이자 가장 막강한 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두테르테 형의 그 막말을 조금 보면은 뭐 이런 거, 좀 성적인 말을 많이 하시죠. 워낙에 마초니까. 예뻐서 성폭행 당한다. 근데 뭐 호주 선교사가 성폭행 당한 다음에 시신으로 들려나왔는데 안타깝다. 그때 시장이었는데 내가 했어야 돼.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정신 나갔지만 대통령입니다. 하여튼 이런 막말을, 거의 대가죠, 대가인데. 자, 이분의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자, 로드리고 로아 두테르테입니다. 1945년생이고 한국내 77세, 2016년 필리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막말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이거 지지율 엉망이겠구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20년 10월 6일 현재 필리핀 두테르테 아저씨 지지율이 91%. 북한인가?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이게 잠깐만, 김정은인가? 어떻게 91%가 나오지? 이 실합니까? 87%에서 91% 상승했다. 이거 뭐야 그러면? 무효표 빼면 다 지지한다는 거잖아. 왜? 도대체 왜 저렇게 막말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두테르테 아저씨가 2016년에 취임을 합니다. 취임 일성이 범죄와의 전쟁이었어요. 뭐라고 그랬냐? 마약상은 죽여도 좋다. 쏘고 생각하자. 실제 이런 말 했습니다. 쏘고 생각해라. 잡는 것보다 죽이는 게 낫다. 실제 그랬어요. 야, 이게 한나라 대통령이 할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생포보다 사살이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인권이 있지 않냐? 우리 두테르테 형 막말하는 거 보셨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단 쏴라. 야, 일단 쏴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매달 범죄자 50명을 사형 집행하겠다. 뭐 대통령이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재밌는 건 필리핀이 어떤 나라냐면 사형 제도가 없는 나라예요. 폐지한 나라예요. 사형 제도가 없어. 근데 한 달에 50명을 죽이겠대. 야, 이게 대통령이, 잠깐만, 저 나라는 사형 제도가 없거든? 그 법관이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형을 시키겠대. 그래서 이게 이거 가능한가? 그냥 쏘면 되는 건가? 무서운 나라야, 무서운 나라. 사형제도가 없는데 매달 범죄자를 사형을 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야, 말이 안 되잖냐라고 따지니까, 없으면 만들면 되지. 사형제도 부활하겠다. 아직도 부활 안 했습니다. 5년째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죽이고 부활하는 거죠. 법은 없지만 일단 죽여놓고 나중에 법도 소급하나? 사형제도는 나중에 만들어줄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범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좀 힘든데, 제가 다 무슨 얘기도 했냐? 흉악 범죄자들이 조기 석방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법령 해석에 따라서 다시 잡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흉악 범죄자들 다시 교도소로 들어와라 그랬어요. 조기 석방된 애들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한 내에 자수하지 않으면, 기한 내에 너희 발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여서 체포하겠다. 야, 대단하다. 먼저 나간 애들 있잖아. 얘들 탈옥한 게 아니거든요. 법에 따라서 감형이 돼서 모범수로 나갔는데, 이 법이 해석이 그게 아니야. 다시 해야겠어. 들어와. 안 들어오면은 죽여서 체포하겠다. 자수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괜찮아, 돌아오지 마. 그러면은 죽은 채로 체포될 것. 그냥 죽은 채로. 일단 쏘고 생각하겠다는 거죠. 현상금도 걸었어. 나라가 현상금을 건다. 국가거든요. 이게 물론 우리도 걸긴 하는데, 이게 현상금 머리 하나에, 이게 완전히 뭐야 이거. 현상금 사냥꾼이 있을 법한데, 저게 뭐 몇 명입니까?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1000명이 넘는 조기 석방자라 그러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한테 한 사람당 2,300만 원 죽은 채로 체포해도 된다. 야, 그러면 총 들고 가면서 2,300, 4,600, 6,900 이거잖아요 지금. 와, 정말 뭐 배틀필드를 만들 무서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 두테르테 형 2016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최소 6,000명 공식
공식 발표가 6천입니다. 이게 공식 발표 숫자예요. 인권단체는 곱하기 n을 합니다. 6천 명이 일단 사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것만 하고 있냐? 하나를 더 합니다. 수테르탱이 뭘 하냐? 재벌과의 전쟁을 해요. 필리핀 3대 재벌을 겨냥했다. 무슨 말을 하냐? 우리처럼 재벌과의 전쟁할 때 뭐 이렇게 뭐 법정에서 얘기를 하고 뭐 몇 년 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아얄라와 판길리난을 친구로 된 사람이 있다면 가서 전해주길 바란다. 네 얼굴을 뭉개버리고 싶다고. 참고로 아얄라와 판길라난이라고 나온 여기가 범죄자가 아니라 이게 누구냐면은 필리핀 랭킹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재벌의 총수예요. 재벌 총수들한테 나와 마주치면은 네 얼굴을 뭉개버리겠다. 야이 개. 이거 여기다. 이게 얘기하는 거야, 대통령이. 전부 도둑들이다. 야이 도그 베이비들아. 이 얘기를 실제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온 아얄라 판길리난이 말씀드렸지만 재벌 총수입니다. 필리핀 최고 부자들 중에 한 명인데 게다가 아까 나온 아얄라 하야메 아우구스토 조벨데 아얄라라는 이 사람인데 좀 이상하죠?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얘기하는 재벌 총수인데 필리핀 사람이 아니죠. 백인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백인이란 말이야. 이게 왜 필리핀의 넘버원 재벌이 백인이냐? 그리고 왜 필리핀 사람들이 이거에 열광을 하냐? 저 반재벌 정책을 펼치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지지율이 91%야. 왜 그럴까? 물론 범죄와의 전쟁도 있지만 일단 필리핀이 역사를 조금 봐야 되는데 역사라고 말하기는 뭐 그냥 너무 당연한 거. 예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정신 나가서 이런 조약 하잖아요. 교과서에서 배운 거. 여기 선 긋고 이쪽은 스페인 거, 이쪽은 포르투갈 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야 이씨.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스페인 거 되고 포르투갈 거 되고 했었죠. 반 나눠갖고 요런 조약을 맺는데 그때는 여기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대항해 시대니까 뭐 이렇게 배가 가면서 이쪽으로 배가 옵니다. 여기엔 뭐 있나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마젤란이 1521년 필리핀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는 거죠.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여긴 누구 거지? 옛날에 우리 선 글 때는 이쪽까지 신경을 안 썼거든요. 여기다 한번 걷기 때문에. 이쪽은 어떻게 가야 되냐? 뭘 어떻게 걷? 니들 게 아닌 거지.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니들 게 아닌 건데 얘네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내 거 아니면 니 거라는 거지. 아니 니들 게 아니라니까. 거기 원래 있는 사람들 건데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뭐 오면 내 거 아이가? 이래갖고 이 두 나라가 바다 건너에서 회담을 합니다. 아시아 땅 따먹기 회담을 개최합니다. 땅 실제로 개최해요. 어떻게 선을 그어서 나눠 먹을 것인가? 둘이 만나서 뭐 천문학자, 지리학자, 뭐 항해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선을 근다고 합니다. 몇 년을 했는데 선을 잘 못 걷대. 왜냐? 아시아는 잘 모르거든. 어디가 얼마나 짭짤한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어디를 거야 되는지가 애매한 거예요. 좀 알아야 좀 굳지. 근데 문제는 이게 해결되죠. 어떻게 해결되냐면은 두 나라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혼수로 줘요. 야, 이 장난쳐.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그 혼수로 갔습니다. 포르투갈에 줍니다. 가져. 카를로스 5세와 주황 3세 여동생이 결혼을 해서 준 거죠. 그래서 해결돼서 거진 게 사라고사 조약이라고. 녹색 선이에요. 요거. 여기서 여기는 포르투갈 거, 여기는 스페인 거. 이렇게 하나 더 긋니다. 1529년에. 정신 나간 줄이지만 하여튼 실제로 그렇게 걷죠. 물론 이렇게 걷어 여기가 포르투갈 거긴 한데 그때 이후로 스페인이 필리핀에 들어오죠.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지에 330년간 1898년이니까 거의 1900년간 300년 넘게 스페인 식민지에 있었고 필리핀 재벌 총수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야메 아우구스토 조벨데 아얄라 스페인계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필리핀의 부호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필리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나라에 만약에 있었다면은 야 우리나라에 일본인이 우리나라 가장 큰 갑부다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뭐 하야메 아우구스토 히데요시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은 뭐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진 않죠. 게다가 저 스페인계 대표 부여란 저 아얄라 가문이 부동산으로 또 강남구 서초구 해당하는 마카티시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부동산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다. 엄청난 부자라는 거죠. 금융통신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고 또 있죠 물론 중국계 부자. 2016년 포브스 선정 아세안에서 가장 큰 부자라는 요 앱센그룹의 요 헨리 시 회장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반은 스페인, 반은 중국계 요렇게 나뉘어 있는데 중국계 부자가 등장한 거는 또 이유가 있죠. 형님들 기억 속에 있는 페르난도 마르코스 필리핀의 독재자 21년간 독재란 요 분이 화교 출신 21년간 필리핀을 대통령을 했는데 화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 화교를 많이 그때 중국하고 수교도 맺고 저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한국보다 필리핀이 1966년에는 1.5배 잘 살았다. 일본 다음에 2위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필리핀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은 가문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을까? 안동 김씨 무슨 뭐 어디 풍양 조씨 뭐 이렇게 가문 사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필리핀은 지금도 가문 사회예요. 저 마르코스 같은 경우도 저 반대 가문을 뭐 탄압하고 그랬다는데 마르코스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뭐 뻔하죠. 독재자들이 가는 길이 1972년에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무려 계엄을 9년 했어요.
야, 무슨 계엄을 9년을 하냐? 야, 9년을 계엄을 하니까 경제가 날아갔죠. 게다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하는데 야당 정치인을 유명한 사건이죠. 아키노 암살. 1983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암살을 하죠. 암살을 하니까 저 아키노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대신 대통령 후보에 올라서 당선되죠. 물론 이게 그냥 당선된 게 아니라 1986년에 부정선거로 사실은 마르코스가 내가 됐다라고 선언을 했다가 필리핀의 피플 파워라 그래서 필리핀판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마르코스 독재가 끝났는데 저 코라손 아키노 사모님 되는 분이 11대 대통령이 됩니다. 마르코스 25년을 잠깐만 보여드리면 65년 대통령 당선, 69년 재선, 계엄령, 뭐 뻔하니까 계엄령 대통령 임기 늘리고요. 3선 득표율 88%, 여기서부터 조금 이따 4선 하고 싶으니까 야당 정치인 암살, 필리핀 피플파워 돼서 결국 하와이로 망명해서 하와이에서 돌아가시는데 저 아키노라고 하는 분의 사모님의 아들도 나중에 필리핀의 15대 대통령이 됩니다. 자, 이건 그냥 필리핀 정치였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필리핀에서는 마르코스 집안이 정치인입니다. 하원 의원이에요. 이멜다 사모님이 와이프 되는 분이 아직도 하원 의원이고 아직도 주지사를 하고 있고 마르코스의 아들은 심지어 대권을 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로 불리죠. 부통령을 하냐 안 하냐 지지율 1, 2위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막강한 가문인데 심지어 마르코스를 몰아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저 아키노 사모님도 유력 가문이에요. 한마디로 필리핀은 A 가문과 B 가문과 C 가문이 가문끼리 이렇게 서로 경제와 정치를 다 쌈싸먹는 100개 이상의 족벌과 10개의 나라를 움직이는 가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어떤 가문 정치이기 때문에, 게다가 마르코스 시절에 이제 중국계 화교까지도 이렇게 떠오르고 가문들이 다 해먹고 전통의 스페인 계란운동, 신흥 중국 계란운동, 재벌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필리핀 경제는 대기업의 경제력이 집중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두테르테가 등장해서 재벌과의 전쟁 빵! 야이 도그 베이비야라고 외치는 순간에 91%. 지지율 91%. 야이 나랑 만나면은 싸대기를 안면을 뭐 뭉개겠다는 둥 저 뭐 유력 가문의 대표들 빠꾸 없는 형이니까 웬만하면 그런 얘기를 못할 텐데 얘기를 하니까 바로 91%고 게다가 두테르테 형이 친 마르코스죠. 요 아저씨를 되게 좋아합니다. 마르코스는 필리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인데 반대로 말하면 이 가문 쪽에는 굉장히 호의적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아키노 그 모자가 대통령이 된 요 반대편에 있던 아키노 가문 쪽에는 굉장히 비호의적이죠. 이쪽 재벌을 굉장히 탄압을 하죠. 이거를 두테르테식 재벌과의 전쟁이라 그러죠. 스페인 가문 빠꾸 없죠. 무슨 백인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날려버리겠다 그러니까 두테르테 지지율이 87%, 요즘에는 91%. 정치 경제 권력을 독점한 소수 집단을 나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밀어버리겠다라고 막말을 하니까 91%까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실을 보이고 있고, 물론 이것도 있죠. 잠깐 얘기를 좀 더 드리면은 두테르테 같은 경우에는 실리 외교라 그래서 약간 친중이라고 해야 되나? 중국에 굉장히 유화적인 말도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빠꾸 없이 욕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형이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의 은인이라 그랬다가 가끔은 야이 도그베이비야 이랬다가 한마디로 좀 뭐 국민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굉장히 막말과 섞어서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고, 범죄와의 전쟁, 재벌과의 전쟁, 실리 외교 세 개를 합치니까 91%인데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두테르테는 91%구나. 야 재선도 하고 삼선도 하고 필리핀에서 오래 대통령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필리핀이 단임제네. 재선이 안 돼요. 6년 단임이야. 2016년에 집권했거든요. 1년 남았네. 1년 남았는데 내 지지율이 91%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 남았거든요. 내 지지율이 91%예요. 두테르테 형은 빠꾸 없는 형이거든. 물론 여기서 물러나면은 필리핀의 북부까지는 안 되더라도 훌륭한 당연한 거지. 민주주의라면 당연히 물러나고 당연히 뭐 그 외적인 일로 나라에 헌신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쉽사리 안 되죠. 일단 단임제네가 마음에 안 들죠. 이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잘못 바꾸면 마르코스 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게 아이디어를 말씀드릴 텐데 일단 필리핀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은 3위가 누구냐면 야야야 우리 파키아오 형이 3위입니다. 잘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가 될 수 있어요. 확실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 무려 8체급 석권자입니다. 8체급 현역이죠. 아 푸틴 형도 안 돼. 되겠어요? 안 되지. 푸틴 형도 되지 않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될 수 있는데 3위예요. 근데 1위가 누구냐? 2위는 그냥 필리핀 정치인이고 1위가 두테르테 딸이에요. 여론조사 1위. 이분이 사라 두테르테인데 필리핀에서 현재 막강한 존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6년은 새로운 중심축이다. 왜? 이 누나가 하고 그 다음에 두테르테 형이 또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사라 두테르테 이 누나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스트롱 우먼이라고 불리는데 왜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빠꾸 없는 누나라는 걸 보시면 알아요.
유명한 영상인데 이 누나거든요. 표정부터 저는 일단 질 것 같은데 싸우면 일단 질 것 같죠. 일단 저런 표정을 짓고 등장을 합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경찰관이 앞에 있어요. 지금 뭐하러 왔냐면은 요 뒤에 있는 게 못 사는 분들 집 철거하는 거야. 경찰이 철거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서민의 대표로 와서 경찰한테 얘기를 해요. 야, 철거하지 마. 가! 그랬더니 경찰서장이 안 됩니다. 지금 철거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 나중에는 되잖아. 가! 내가 왔으니까 가! 그랬는데 이때 메이어 시장이거든요. 시장일 때. 어떻게 하냐? 경찰서장을 와. 야, 빠꾸 없어요. 강하죠, 강하십니다. 야, 저런 누나예요, 저런 누나. 경찰서장이에요, 경찰서장. 야, 가! 싫어! 이게 일단 나가고. 일단 쏘고 보는 거죠. 일단 쏘고 보는 거. 별명이 스트롱우먼이 이유가 있어요. 일단 날리고 보는 경찰관 주먹의 시장일 때 자기 휘하에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임명했다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인데 가 그랬는데 사실은 시장님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랬더니 가라는 거죠. 어디씨 말이 많어 가라고. 쏘고 보는 이제 그런 누나라고 할 수 있고 딸부터 일단 저런데 이제 문제는 두테르테 형 입장에서는 이게 6년밖에 못 하거든요. 1년 남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개헌을 하려고 그랬어요. 당연하겠지만 원래 이런 분들이 이거 많이 하시죠. 내각제로 바꾸겠다. 류현 내각제로 바꾸면 대통령은 사실은 껍데기니까 총리하면 되잖아. 총리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중임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함부로 바꾸면은 이게 눈치가 좀 보이잖아요. 아무리 91%라 그래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갖고 왔냐? 여기서 갖고 왔죠. 제 옆나라를 보니까 푸틴 아저씨도 똑같은 함정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싱크빅 했죠. 웅진 싱크빅을 해서 이분한테 시킨 다음에 다시 갖고 왔거든요. 야, 이게 무슨 기업 M&A도 아니고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냈단 말이에요. 메드베데프 아저씨를 시켰다가 총리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하는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왔죠. 딸을 대통령 시키고 나는 부통령 하면 안 될까?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이에요. 내년이기 때문에 누가 대선에 제출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필리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내 대통령은 안 되니까 나는 부통령. 오케이. 그리고 내 딸은 대통령. 야, 그게 뭐야? 그럼 자기가 대통령은 뭐가 달라? 딸이 그러면. 하여튼 뭐 법은 피해 가니까. 게다가 이게 옛날에 한번 했어요. 두테르테 아저씨가 시장 시절에도 3회 연임 제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번 한 다음에 딸 시켰어요. 최초 여성 시장. 딸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했어요. 옛날에도 한번 했어요. 시장 시절에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말이 되냐 싶지만 뭐 말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딸은 시장, 아버지는 부시장, 임기 끝나면 다시 아버지가 시장, 딸은 부시장, 아버지가 대통령 되니까 다시 딸이 시장. 야, 이게 무슨 반장 부반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저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고 또 저 딸이 시장 시기에 휴직을 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6개월만 쉴게요. 6개월 들어가. 그럼 아버지가 시장이야. 그럼 부통령이면 사라 누나가 야 허리가 안 좋아 하고 1년 들어가면 아버지가 대통령이잖아. 야 이게 뭐야 말이 되냐. 물론 막을 방법은 없지만 아프다는데 내가 아프다는데 들어가면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꼼수긴 꼼수인데 측근들은 이미 이걸 하고 있죠. 설레발 하면서 부통령으로도 충분히 개혁과제 수행을 우리 대통령님은 할 수 있다는 둥 일단 설레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년이거든요. 지금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딸이 안쓰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요건 이제 썰인데 파키아오 형이 이걸 거부한다는 루머가 있어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참고로 파키아오 형이 두테르테 형이 키워준 형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같은 당의 당대표거든요. 파키아오 형이 당대표라는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센 당대표예요. 파워 막강하죠. 필리핀 복싱 형님 파키아오 심지어 집권당 대표입니다. 집권당 대표. 여기서는 잘못 국회에서 힘싸움 나면 죽는 거예요. 두테르테 아저씨가 전폭적으로 밀어줬던 사람인데 지금 거부한다라는 얘기가 살짝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거부한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거부하고 정말로 자기가 나와서 하겠다고?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형 조심해. 망명해야 될 수도 있어. 하여튼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당선만 되면 만약에 정말로 이건 희망이 없는데 그렇진 않겠지만 세계에서 강한 모스트 파워풀 프레지던트 8체급 석권 KO율이 한 60%에 7%죠.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 요즘에 두테르테 형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딸이 정말 할 거냐? 예전에는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 딸은 내년 대선에 나오지 않을 거다. 딸은 안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말이 살짝 바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왕조가 나쁘긴 한데 더 좋을 수도 있다. 실제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필리핀은 어떻게 되고 있냐. 당연히 엄청 안 좋죠. 2021년 현재도 금융위기 수준이다. 가고 있죠.
저기서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제1 재벌을 안면을 뭉개버리고 야 이 도그 베이비야라고 하고 있고, 제3 재벌을 나랑 만나면 너는 보디가드가 있건 없건 저 머나먼 문으로 떠날 수 있다 이 새끼야 이러고, 뭐 중국계 화교도 밟고 있고 이쪽에 뭐 스페인계도 밟고 있고 전쟁이다 하고 6천 명을 쏘고 있고, 사형제는 없지만 사형은 먼저 하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내후 외환을 겪고 있고, 필리핀 최근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의 GDP가 역전당할 위기죠. 올해 역전할 예정입니다. 2020년이니까 2021년에 역전을 당할 됐다고 거의 보면 될 것 같고, 향후 5년간 필리핀과 베트남의 격차가 벌어질 것 같다라고 IMF가 추정을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베트남이 쭉 올라가고 필리핀과 태국이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할 수 있고, 내년이 필리핀 대선입니다. 정말로 두테르테 형이 필리핀 91% 지지율인데 대권에 등장할 건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근육이 있어도 그 총 앞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에 뭐 망명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형이 나올지를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